당뇨병이 있어가지고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감안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전 학년 담임들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뭐 지금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부장 업무도 하면서 이제 학교 전반의 일들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초등학교 시기에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5주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뭐 랩런트들이 어떤지 아니면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랩런트 대부분이 인천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인천의 교육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들과 조금 다른 이야기 같이 느껴진다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미디어에서 저렇게 보지 않았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오늘은 복음 가진 교사의 관점으로 본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네. 함께 나눠요라고 쓴 이유는 이제 뭐 너무 전문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 안 넘어가는데요. 어디를 해야 될까요? 네. 말씀을 먼저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초등 시기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하는 모든 랩넌트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지혜와 그리고 키가 네, 영육간에 함께 성장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사랑스러운 랩런트들 뭐 이렇게 말할 거 없이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 앞에 가면은 네, 미운 애들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랩런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네,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냥 제 말이나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제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라는 걸 하나라도 내용을 붙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제가 성경 속의 배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방주에서부터 바울이 그 폭풍을 치는데 밑에 내려가가지고 기도하는 것까지 배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유 목사님이 이제 저희 그 구원 그 메시지 예시 드실 때 그 해적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엄청 착하고 능력 있고 아주 부지런한 열심히 마루를 닦는 근데 해적선에 타고 있으면 해적이다. 네, 저 그게 너무 와닿았어가지고 이 얘기를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넘겨주세요. 네, 학교는 글씨가 되게 작네요. 학교는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의 랩넌트는 그 한 명이 너무 소중한데 이 랩넌트들이 학교에 가는 순간 저 커다란 배에 타고 있는 그냥 한 명의 학생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크게 막 어떡하지 저떡하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이 배에 태웠다. 그래서 선장말 잘 들으면 된다. 이거 하나면 사실 끝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거 내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때 뭐 합니다 하면은 그에 맞춰서 그냥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정에서 지도만 잘 해주시면은 사실 학교 생활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배에는 탔지만 거기서 다른 선원도 만나고 선장이랑 안 맞을 수도 있고 이 배가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탄 배가 이제 어떻게 항해를 하고 그리고 그 배에 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지 그거를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먼저 넘겨주세요. 우리 네, 넘어갈게요. 초등 시기에 발달적 측면에서 네, 이론적으로 네, 어떤 그 학년별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글씨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작을 줄 모르고 네, 넘겨주세요.
네, 먼저 1학년입니다. 이갈이라고 쓴 이유는 그 1학년들 너무 귀여워요. 그 이빨 빠져가지고 이렇게 애기들 오잖아요. 네, 실제로 몸의 특징이 이제 저런 게 나타날 시기죠. 그리고 소근육이 발달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애들이 이제 젓가락질 이런 거 잘 안 되고 단축 기울기 이런 거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1학년 오면 2학기 되면서부터 젓가락질 애들이 확실히 늡니다. 그리고 자기 옷도 그렇고요. 제가 1학년 담임할 때 3월 달에 요만한 여자애기가 와서 화장실을 가겠대요. 근데 선생님이 같이 가달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 이 스타킹을 혼자 못 올리는 거예요. 네, 너무 애기여가지고 다 해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못 하겠으니까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네, 뭐 그거는 소근육과 발달은 상관없지만 그렇게 애기들이 들어와서 1학년 동안 엄청 큽니다. 네, 엄청 크면서 균형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손발 협응 발전을 하기 때문에 손과 발이 협응한다는 건 줄넘기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게 넘을 때 여기 오면 발을 넘고, 네, 그거가 발전이 되는 시기가 1학년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조금 크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요. 질문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느끼시죠? 진짜 10번 물어봅니다. 네,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특징적으로. 네, 그리고 이게 말 걸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특히 학교에서는 자기가 질문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상담을 가셨는데, 질문이 너무 많고, 진짜 뭐 해요? 하면은, 우리 애가 요 시기의 발달의 과정을 그 표현을 많이 하는 친구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어떡하지 얘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 시기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왜 하냐면은 저는 궁금하지 않은 네 집안에 엄마 아빠의 이야기 다 합니다. 네, 그래서 TMI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되게 민망한, 그래, 거기까지 약간 이렇게 막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이런 모습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들 학교 가서 선생님이 알고 계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애가 네,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보적 자아 개념이라고 쓴 이유는 그 전까지 없던 자기라는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이 생기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초보적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생길 때니까 긍정적으로 자아 개념이 생길 수 있도록 1학년 때는 특히나 부정적인 피드백이 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방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모범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죠. 다른 어느 때보다 시기에 맞게. 그리고 상상이라고 썼는데요. 상상은 뭐냐면 애들이 사실이랑 상상 구별이 조금 희미해요. 그래서 1학년 때 특히 친구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상상했는데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친구 연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자기 연필인 것처럼 돼서 가져가고 이게 내 거야? 이렇게 합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믿지 않아요. 네,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이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해요. 울면서 자기 아니래요. 거짓말 아니래요. 근데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막 혼내시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이렇게 가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몸 에너지가 애들이 확실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몸 에너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손 기술이 늘어서 작은 부분 들을 잘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세밀하게 색칠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2학년 되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막 미취학 때부터 넌 색칠이 왜 이렇게 삐져나가고 막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발달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체 동작도 빨라지죠. 달리기 이런 거 애들 엄청 빨라집니다. 그리고 덜 울게 돼요. 이게 뭐냐면 1학년 때는 막 이렇게 울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기해봐. 저 굉장히 그 MBTI가 T라서 네, 어이구 그랬어 이거 잘 못하고 아니 그래서 네가 왜 우는데 이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1학년들은 그거를 못해요. 일단 먼저 울고 시작을 하죠. 근데 2학년 되면 이제 그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는 거를 안 해요. 우는 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시기죠. 네, 그러면서 칭찬에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단순히, 아이고, 그래, 예쁘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가정에서나 이렇게 하실 때도,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똑바로 앉아. 이게 아니라, 누가 똑바로 앉았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가면서 그 뒤가 칭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동을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여기 굉장히 다른 시기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주시면은 좋고요. 놀이에 관심이 많고 이제 규칙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중력이 조금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본격적으로 2학년 되면 집중력 좋아진다 그랬는데 왜 안 앉아있지 이게 아니라 아이가 어느 정도 집중력을 할 수 있는지 캐치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책 한번 읽어봐 앉아서 이렇게 읽어봐는 좀 이상하고 애가 앉아서 책을 읽는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봐주시고 우리 아이가 10분밖에 집중을 못하네. 어떤 아이는 40분을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아이가 요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를 캐치해 줄 수 있는 게 한 2학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근데 아직 자기 감정 표현이 되게 서툴러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몸싸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부딪혀요. 이렇게 부딪히면은 일단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면 부딪힐 수 있지가 아니라 못 참고 그게 그대로 몸싸움으로 이어져가지고 저학년 때 몸싸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어른들이 보면 저걸 가지고 왜 싸우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 감정 표현이 서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신체적인 어떤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3학년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3학년들은 소근육 활동이 개인차가 좀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학습해야 되는 양이 늘고 아이들이 빨라지죠. 빨라지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발달이 빨라가지고 이렇게 10분 안에 뭘 해야 될 걸 그 시간에 다 해요. 근데 못하는 애들도 있겠죠. 당연히 아이들 따라 다르니까. 그런 애들은 글씨를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러면 날려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해야는 되는데 자기는 이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친구가 그게 조금 느린지를 보시고 시간 조절 같은 걸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너무 좀 안타까운 게 학교는 40분 안에 1시간의 수업을 하게 되어 있죠. 초등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요만큼 요 시간에 써야 돼요. 그럼 그건 평균에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느리다. 그럼 그거 못 따라가요. 그러면 애가 나중에 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부모님이 조금 현명하시게 다 쓰지 않아도 되니까 요만큼만 해봐 라고 이제 처음부터 조금 짧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아이가 늘릴 수 있게, 근데 그걸로 아이가 나는 어차피 못하는 데모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은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비만이라고 쓴 이유는 요때쯤 되면 고전까지는 애들이 애기 하거든요. 근데 이제 3학년쯤 되면은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뭐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신장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대한 관심이라고 쓴 건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애들 뭐 심부름도 좋아하고요. 학교에서도 제가 갈게요 하는 게 요식입니다. 3학년, 4학년. 이제 1, 2, 5, 6은 덜해요. 1, 2는 아직 어려가지고 자기한테 뭐 시키는 거 이런 거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게 없고요. 3, 4학년 때 그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게 주변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이렇게 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거나 해가지고 애들이, 여자애들 같은 경우 뭐 가수한테 빠지기 시작하는 거 요 나이쯤입니다. 네, 그게 자기가 관심 가진 거에서 이제 하나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운동 이런 것들로 이제 관심이 조금 가게 되죠. 네, 그리고 요 시기 때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라는 게 조금 고학년이랑은 좀 다른 게 요때는 아직까지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관심 받는 친구를 조금 싫어하는 단계예요. 네,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은 그 친구가 부러워지거든요. 근데 요때는 아직은 조금 그래서 좀 시기하고 선생님한테 막 이쁨 받는다 그러면은 막 밉고 막 요런 게 조금 나타나는, 네, 또래 집단 영향력이 조금 그렇게 됩니다. 친구의 의식도 비슷해서 요때쯤 이제 뭐 단짝 친구, 엄마 나 누구랑 제일 친한데 뭐 요런 것들이 되지만, 네, 아직은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더 많은 나이고요. 4학년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2차 성징이 조금 나타나는 신체 변화가 시작이 되죠. 네.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보니까 초등학교 시기 때 정말 아기에서 갑자기 어른으로 되게 급격하게 변해요. 그래서 어른들의 6년은 사실 별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보는 부모님들은 이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드시겠다. 작년에는 이러더니 올해 얘 막 이래.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치아 변화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때 운동 많이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빠른 애들은 이제 생리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애들은 크다 보니까 성장통을 겪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이 친구들이 좀 이거 신체 변화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같이 그렇게 호응을 해주시면은 좋은 것 같아요. 인정 욕구가 많이 늘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 입장을 말로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말로도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네, 반항이라고 쓴 게 뭐냐면 4학년쯤 되면 이제 어른에 대한 반항이 시작돼요. 근데 자기가 왜 그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반항적인 마음은 시작이 되는 그게 4학년 정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한테 이래놓고 엄마는 안 그러네? 막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도덕적 잣대를 들이미는 시기가 이제 요 시기 때쯤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엄마가 너는 왜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면 아직 이유 제시는 잘 못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직 발달 단계는 아닌데 일단 반항하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비교 경쟁을 하게 되고 관심 탐색 영역이 확장된다는 게 이제 확실히 내가 좀 관심 있는 분야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자기가 유행 같은 거에도 조금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게 요 시기입니다. 네, 5학년이 되면 이제 절반 이상 이제 2차 성징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 적응뿐만 아니라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조금 안 좋게 나타나면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내가 키가 작아. 그래서 그게 어떤 자기를 조금 안 좋게 보기 시작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게 이제 요 시기예요. 왜냐면 친구들이랑 확실하게 비교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뭐, 넌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너도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면 안 되고, 그게 아이한테 이제 고민의 요소가 되지 않게끔,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은 좋고요. 부모님에게 이제, 자기가 아직 감정 조절은 약하지만 4학년 때 어떤 반항이나 그게 본격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때가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상담 오셔서 가장 하는 말씀이 애가 까칠해졌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대들어요.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데 대드는 거 아니고요. 네, 요 시기가 되면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피아제가 말한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형식적 조작기라고 해서 논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말로 생각을 하려는 그게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에게 이제 그걸 막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건 학교에 와서는 그러지 않아요, 애들. 네, 학교에서는 사회생활 하니까 자기도 네, 그렇게 했다가는 혼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 부분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얘가 이제 그럴 시기가 됐구나. 그러면 그럴 시기가 됐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논리적이니까 나랑 그래 한판 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냥 너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아이랑 이제 이런 대화를 그냥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 내 품 안에 아기가 아니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걸로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네 대화를 나눠주시면 좋고요. 네 말대꾸 하지 마 이렇게 하시지 말고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애들이 온라인 소통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게 요 시기죠. 그리고 요때는 이제 3학년 조때의 또래 의식이랑 다르게 요때쯤 되면 이제 똑똑한 친구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남자애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죠. 싸움 못해도 전교 1등 하면 아무도 안 괴롭힌다. 네. 애들이, 네, 남자애들이 서열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도, 뭐, 우리나라가 워낙 학업에 워낙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6학년이 되면, 팔다리나 이런 신체 변화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애가 이렇게 컸는데 팔다리가 먼저 이렇게 길어요. 근데 몸통이 좀 나중에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게 불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남자애들 같은 경우 팔이 이렇게 기니까 여기 끝까지 자기 그게 안 닿아가지고 지나가다가 툭툭 잘 건드려요. 그렇게 되는 애들도 있고 좀 집에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애들 못 보셨나요? 이렇게 성장할 때? 네, 그것도 이거랑 안 맞아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약간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앉아서 늘어서 있지 마 이렇게 하지 말으시고요. 네, 약간의 그 시기를 조금 견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네, 그리고 좀 이때 신체 변화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애들이
성에 대한 관심도 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아 개념도 커지고 몸은 크고 근데 아직 정신을 그만큼 잘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말수가 줄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자기를 비판적으로 보거나 뭐 이렇게 성에 대한 관심이 조금 이렇게 너무 좀 과하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기의 신체를 자꾸 이렇게 만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들이 뭐 연애 요즘은 그 초등학생들 연애 많이 합니다. 아시죠? 네.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3학년, 4학년 때부터 연애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나 좋아 그래? 하고도 다음날 쟤가 더 좋네? 쟤랑 사귈까? 막 이래요. 근데 6학년쯤 되면 애들이 1년씩 사귀어요. 네, 진지한 연애를 하는 거죠. 네, 저렇게 되고 옆에 친구들 되게 부러워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애에 대해서 부모님들 초등학생들 연애 진지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즘 애들은 워낙 저게 너무 당연하고, 네, 부모님이 애들이 무슨 이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랑 말 안 통하네 바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자립심도 커지고 이제 아시겠지만 네, 친구 의식 엄청 하는 이제 그런 시기죠. 네,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달적으로 보면 이렇고요.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네, 이 초등 시기를 기초능력 배양과 기본생활 습관 형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그런데 이것보다는 요즘은 조금 더 나아가기는 하죠. 사실 기초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하는 게 초등 시기다. 그래서 초등 시기에 기본생활 습관 안 잡히면 안 잡힙니다. 그 다음에는. 네. 정말 무슨 천지개벽할 무슨 일이 있지 않은 한은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 좀 보시면 좋고요. 네. 다음으로 우리가 또 복음 안에서는 이 초등 시기를 글씨가 다 글꼴이 다 깨져서 나오고 있네요. 네, 기초 언약을 회복하는 시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저기 제가 쓴 부분은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시기가 초등 시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치유할 수 있는 시기이고요. 왜냐하면 이 뒤로 가면 영적 문제를 애들이 감추죠. 그래서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아이에게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저기서 우리 왜 저러지 다른 애들 안 그런데 그거 아니고요. 네. 우리 아이에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를 보시면 되고 가정 예배 아직 할 수 있는 시기가 초등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넘겨주시면 이 초등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본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기도의 힘을 자기가 맛봐야 됩니다. 초등 시기 때. 네, 그러지 않으면은 조금 늦거나 아니면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조금 힘들게 가야 돼요. 근데 초등 시기 때 조금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영상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이게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조선미 교수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현실 육아 멘토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죠. 조선미 교수의 영상 몇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그 영상은 한국 엄마들의 뭐 잘못된 육아, 뭐 제목은 타이틀은 이런데요. 예, 그 내용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숙한 부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 조선미 교수가 얘기한 요런 뭐 10가지 방법이건데 참고 자료라고 제가 썼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돼요. 네, 저도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많이 듣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이것도 제가 성장하는 부모라고 썼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네, 이것도 역시 김현수 교수라고 이제 대안학교 운영하고 이제 상처받은 아이들 치유에 대해서 많이 그 연구하시는 교수님의 책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황태자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요즘 아이들 양가 뭐 친척이 10명인데
그 중에 아이는 자기 한 명.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시작된 말인데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그 저희 3월 달에 그 기초 자료 조사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하면은 요즘은 부모님들이 이런 걸 쓰십니다. 우리 아이는 차은우급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깜짝 놀랍니다. 저희 차은우? 이러면서 그 아이를 봐요. 네,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네. 근데 부모님 눈에는 그런 거죠. 네. 하물며 외모도 그럴지언데 아이들의 성정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더 귀하게 보시겠어요. 황태자증후군, 엄마에게 너밖에 없어. 네가 최고야. 에서 끝나지 않고 엄마 너밖에 없는 거 알지? 너만 믿고 살아. 이게 진짜 많이 듣는 말이라고 해요, 요즘 애들이. 그리고 행동과제 점검이라고 했는데 행동과제 했어? 안 했어? 이거 했어?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데 했어? 여기까지 했어? 네. 그거를 평가 목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목표가 있는 그런 점검을 많이 아이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 보호, 회피, 방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부모님들에게 물론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네, 다음은요. 네, 제가 X라고 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아이들에게 이제 상처를 주는 부분이 되거든요. 넘겨주시면 황태자 증후군으로 아이들은 외로움과 부담감을 먼저 알게 됩니다. 과거와 다르게. 네, 이게 요즘 아이들에게 아주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사실 아이들이 되게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말이 휴대폰 사달라. 그 다음에 강아지 사달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다른 거 아니고요. 네, 저 외로움에서 오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자매만 있어도 둘이 놀아요. 그리고 형제 있으면 이렇게 둘이 뭐라도 공 하나 주면 밖에 나가서 놀 수 있고. 근데 외동인 애들은 그거 못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 엄마에게 너밖에 없어가 되는 순간 우리 아이가 최고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객관적 시선이 무뎌져요. 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우리 애 집에서 안 그런데?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말을 내뱉는 순간 이 아이에 대한 객관적 시선을 차단해버리는 그거는 말이 돼요. 네, 제가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학교에서 이야기해봐요. 너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 하면 선생님만 그 얘기 한대요. 아무도 안 해준대요. 그래서 부모님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다 괜찮다 그러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학원은 그냥 공부했냐 안 했냐 이거만 체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 되게 생색내듯이 얘기하거든요. 애들한테 이거 얘기해주는 사람 선생님밖에 없잖아. 선생님 최고지 않아? 막 이러면서 네, 애들한테 각인을 시키는데요. 네, 부모님의 객관적 시선 인지하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들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그 6년 동안이 엄청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의존하던 그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성장을 조금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반영적 경청과 성찰로 마음을 성장시켜주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영적 경청은 얘가 막 어쩌고 해요. 그러면 네가 이러이러해서 그렇구나. 들어는 주는데 그랬어? 하고 끝이 아니라 얘가 한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시면서 경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온전히 자기가 이해받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성찰,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네, 그것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평가 목표가 아니라 성장하고 흥미 그리고 교훈을 얻는 학습 목표로 학습을 하는. 그래서 실패해도 되고 틀려도 되고 하는데 거기서 배움이 있는 그걸 목표로 해서 네, 나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인드셋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저기 제인 넬슨 책 2가지를 썼는데 네, 이렇게 긍정 운용을 하시기에 좀 도움이 되는 책 2가지입니다. 네, 많이 좀 오래된 고전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격려와 칭찬은 제가 의무라고 썼습니다. 네, 1일 1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냥 너는 오늘도 예쁘네? 이게 아니라 오늘 네가 뭘 했는데 이게 되게 멋있다. 엄마는 자랑스럽다. 아빠는 네가 이거 해서 이걸 노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해. 이런 식의 칭찬들. 네,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짚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잉보호, 방임, 회피가 아니라 안내해주고 대화하고 자립을 돕는 가이드입니다. 이 교수가 말한 걸로는 다음요. 이렇게 말할 때 전략을 네, 넘겨주세요.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뭐 어떤 게 어려워? 그리고 왜 안 했어? 이게 아니라 네가 이걸 하는데 뭐가 방해가 됐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좋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말하기를 다음요. 네, 그래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네가 너 자체로 참 좋은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요 말 하면서 같이 뭐 하냐면 근데 100점 맞았으면 좋겠어를 네, 붙이십니다. 네, 붙이시지 말고 네, 우리 사과 전략 아시죠? 사과할 때는 정말 미안하다는 그 말만 딱 해야 되지. 근데 하고 뒤에 붙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네, 사과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부모님들의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이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보다는 성장하는 부모, 네, 아이들 잘하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네, 성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이것도 참교 자료입니다. 아시죠? 네, 넘겨주세요. 칼릴 지브란의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시입니다. 저 뒤에 배경은 네, 올해 저랑 수업했던 6학년 친구들 교실에서 6학년인데 저렇게 춤추고 신나게 놀아요. 네, 아이들은 아직 저런 시기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네, 이 시를 아이들을 위한 시 모음 같은 데 보면 이 시가 항상 실려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 시에서 뭐 그대는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마라. 저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다음요. 저는 이 시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대는 활, 그리고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이 돼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활 쏘는 자인 신은 무한의 길이에 관역을 겨두고 자신의 화살을 빨리 멀리 날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그대를 당겨 구부리는 거다. 그대는 활 쏘는 이의 손에 의해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 또한 사랑한다. 네, 여러분들이 활이 되시고 화살이 이제 렘넌트들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당기셔서 그래서 사실 힘드실 거예요. 앞에 뭐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저걸 다 맞춰주면서 아니면은 내가 또 어느 때는 훈육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쉬운 거면, 네, 이렇게 귀한 그런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죠. 네. 어쨌든, 네, 요 시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힘내시라고 하나님께서는 활 또한 네, 사랑하십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새학년 준비를 그러면 이런 특징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보면 이제 1학년 한번 보시면 스스로 정돈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준비시켜서 보내주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학교와 교사에 대해 긍정적으로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걔 좀 지저분하던데 너 걔랑 안 놀았으면 좋겠네 하는 순간 그 친구에 대해서 아이의 시각이 이렇게 달라지죠. 네, 학교랑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무조건적으로 학교가 좋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부모님이 피드백을 해주는 순간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게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돌아오죠. 네, 그게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걸 아시고 저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 연습은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이제 워낙 아시죠? 이제 미래에는 아이들이 자기 PR 시대고 지금도 이미 그렇지만 그리고 자기를 말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더 많은 그 군중 속에 묻혀버립니다. 이게 학교 다닐 때부터 조금 시작이 되면 좋아요. 1학년 때 자기소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소개를 그냥 저는 누구고 네, 뭘 좋아하고 뭘 잘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면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나랑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그 정도 연습시켜 주시면 좋고 인사하기. 네. 이 조소미 교수가 영상에서 대학생들도 인사를 너무 안 해서 교수들끼리 고민을 하고 서로 토론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진짜 인사 안 하거든요. 이렇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인사는 안 하고. 네. 그게, 뭐, 물론 인사를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사를 하는 순간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다른 아이들과 다른 차별점이 돼버려요. 요즘은 오히려 40분 앉아있기 아까 말씀드렸죠. 애들 유치원 어린이집까지는 그냥 일어나가지고 저기 가서 놀다가 뭐 이렇게 있다가 합니다. 근데 의자에 4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돼요. 물론 화장실 못 가나요? 중간에 급하면 가고 할 수 있죠. 근데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처럼 부모님들 학교 다닐 때 생각해가지고 착각하시는 게 초, 중, 고, 대, 뭐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마지막을 학교 학창 시절로 자꾸 생각을 하셔서 40분 동안 애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걸 듣고 있죠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네. 요즘 초등학교 수업은 엄청 재밌습니다. 물론 중학교 가서부터 이제 그게 이제 끝나버리는데. 네. 그래서 40분 동안 하나의 어떤 그 과제 안에, 주제 안에 아이가 담겨 있을 수 있게만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 집에서도 요거 가지고 뭐 놀이도 했다가 요거 가지고 책도 읽었다가 요거 가지고 했다가 어쨌든 그걸 가지고 40분 동안 할 수 있게. 네. 뭐 물론 연습하지 않아도 학교 오면은 조금 하기는 하는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지각 안 하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기 물건 챙길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요즘 다 이름표 붙여주시죠. 네, 이름표 붙여도 나중에 지 이름을 들이밀면서 이거 봐, 네 거잖아 해야 애들이 자기 걸 가져가요. 네, 그러니까 좀 자기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2학년 가면 시간 관리 그리고 독해력 기르기, 일기 쓰기라고 쓴 이유는 이때부터 이제 자기에 대해서 애들이 이게 손도 늘고 하다 보니까는 쓸 수 있고 말하듯이 이거를 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말하는 걸. 그래서 일기 쓰기가 들어가면 좋고요. 좀 배려하는 거, 이제 협동학습 저런 것들이 2학년 때부터는 됩니다. 이제 학교에서 저희끼리 선생님들끼리 하는 말은 1학년은 아직은 이제 학생이라고 보긴 힘들다. 네, 그래서 1학년 선생님들은 엄청 친절하세요. 네, 근데 2학년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생님 모두가 되죠. 네, 막 일어나서 막 이러고 있으면 앉아 이거 이제 들어가는 거 2학년. 1학년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 여기 앉아 볼까 이렇게 하십니다. 네, 저도 1학년, 6학년 말투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네, 좀 그래서 2학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런 수업을 할 수 있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옆에 친구 배려하는 거. 3학년 되면 이제 긍정적 체험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시고 이성에 대해서 애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남녀의 차이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4학년이 되면 학습량을 좀 살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개인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걸 이만큼 못해. 그러면은 무조건 다른 애들은 하는데 너도 해야지가 아니라 아이에 따라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학년 되면 애들이 본격적으로 책 읽으면서 이 독서에 대해서 본격 빠질 수 있거든요. 그전 책이랑 좀 다르게 이제 글밥이 많아지는. 그래서 좋은 책 굉장히 선정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학습이랑 이제 그리고 독서에 대해서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뭐 책을 막 소개시켜드리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제 독서를 하실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4학년 때 좋은 책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닫고 들어가면 너 왜 문 열어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아이고 이제 문 닫을 시기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 근데 너무 그런 걸 다 받아주시면 안 되니까 가족 간의 룰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하고 나면은 네가 이렇게 혼자 해도 되지만 이럴 때는 우린 같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고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네 2차 성지 그리고 가족의 일이나 아니면 이 아이와 관련된 일 하실 때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따라와 하셨다면 이제 4학년쯤 되면 같이 의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애가 이제 내가 이제 성장에 맞게끔 그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학년이 되면 이제 남자친구들은 서열, 그리고 여자친구들은 소집단 형성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게 나타나면서 당연히 조금 힘이 딸리는 친구들은 저걸로 인한 어떤 불안감이나 아니면 마음에 좀 상처가 크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주시면서 이게 언제든 변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그냥 밟아서 넘어갈 수 있는 랩넌트로 키우면 사실 저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체 변화 고민 함께 나눠주시고 사춘기 감정 조절 안 됩니다. 그리고 욕이나 폭력에 대해서 불안을 많이 느끼는 시기예요. 왜 5학년 때 욕 폭력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욕을 막 하고요. 욕을 하는 게 세다고 느끼고요. 이제 서열이 나타나면서 남자애들 그리고 자기 위에 6학년밖에 없잖아요. 그럼 6학년이 초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센 척하거든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배들에 대한 이 불안감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살펴주시면 좋고 논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럼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마가 오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이게 아니라 이제 걔가 그렇게 하는 어떤 논리적 근거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면서 잘못된 거에서 어디서 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교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제가 옛날부터 많이 하는 말인데 처음에 요만큼 벌어졌던 거 나중에 이렇게 되죠. 네, 처음에 요만큼 벌어졌을 때 이걸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갑니다. 네, 그거가 될 수 있는 게 초등학교 때는 엄청 효과가 좋거든요. 조금만 하셔도 6학년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말을 저희가 그 6학년 담임이 되면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얘네들은 어린애 아니야. 어린애 취급하면 안 돼. 근데 어른으로 착각해서도 안 돼. 왜냐하면 아직 애들이에요. 그래서 등치가
막 키 170 넘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남학생들 6학년 되면은. 네, 어른 같잖아요. 네, 근데 아니거든요. 네, 그 부모님들도 좀 다 큰 것 같네 하면서 어른처럼 너 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아이는 뭔가 밀려나는 느낌이 들면서 네,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 두 가지 네,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고 자기의 행동에 이제 책임을 지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 아이가 되면.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뭔가 작은 것들은 너무 많이 해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맡겨두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는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제 복음가진 교사로 초등 시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식으로 오력을 쌓았으면 좋을지 요거를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초등 시기에 우리 5가지 힘 알고 계시죠? 네, 영역은 먼저, 단순하게 기도해 이렇게 하시지 말고, 네, 등굣길, 가장 좋습니다. 정식기도 할 수 있는 시간에. 네, 보통 랩런트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전에 해요, 뭐 아침에 해요,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등굣길을 하려면 아침에 붙잡을 뭔가 말씀이나 혹은 자기 언약이 필요하잖아요. 매일에 그거를 어떻게 기도 수첩으로 활용을 하셔서 네, 기도 수첩 다 네, 활용하시죠. 네, 기도 수첩에 율 목사님이 이제 주신 학원 복음화에 따라서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랩런트들이 어렵지 않게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게 기도 수첩에 있는 말씀 제목도 좋고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먼저 보셨을 때 큰 카테고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아이한테 적용될 부분 한 부분 이런 거 붙잡고 등굣길에 그거 가지고 정시기도 할 수 있게. 네, 이건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거지만 각자 가정에 맞게 이렇게 아이들의 영적인 힘을 키워주시고 또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이들이 자기가 복음의 관점으로 자기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주 좋은 게 전도자 일기거든요. 전도자 일기라는 게 내가 오늘 누구한테 무슨 전도를 했고 뭐라고 말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친구를 봤는데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저 부분에 저 친구가 하나님 만나면은 뭐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아니면은 누구랑 싸워가지고 내가 마음이 이랬는데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뭐 이렇게. 자기의 응답도 되고, 네, 누군가를 봤을 때 복음적인 어떤 시야를 가진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아,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 나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매일을 랩런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다 키워주십니다. 네, 지력을 한번 보면요. 언어 교육이 랩런트들에게 중요하죠. 말씀 포럼 같이 해주시면 언어 늡니다. 네, 부모님의 언어와 그 복음의 언어가 들어가면서 랩런트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포럼해 주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중력 기르기로 저는 호흡기도를 썼습니다. 호흡을 류 목사님 호흡 진짜 많이 말씀하시지만 저희 그냥 류 목사님의 호흡으로만 듣잖아요. 네, 근데 저 실제로 호흡을 해보면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일단은 차분해져요. 일단은 차분해지면서 호흡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이 조금 사라집니다. 다른 생각하는 순간 호흡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좀 짧게라도 요거를 하면서 이 잠깐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 이런 것들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독서랑 공부 포럼을 해주시면 좋다고 하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셔야 돼요. 요즘은 교과서가 과거와 다르게 각 출판사들에서 나오고 학교에서 그거를 선정을 해서 교과서를 채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하는 사람이 모두 뭐 이렇게 어떤 그 내용 안에 뭐 이상한 말들 하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는 게 아니고 각자의 또 관점이 다르잖아요. 여러 선생님들이 물론 같이 보시지만 근데 이제 부모님이 보시면 이거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과서나 아니면 책에도. 네,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랩런트들의 특기랑 방향에 맞는 교육을 해주시면 좋아요. 네, 강남에 있는 친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강남에 있는 교사하는 친구가 거기 이제 애들은 계속 공부를 진짜 많이 시키잖아요. 학원을 진짜 많이 돌리고 네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 걔네는 어떻게 했더니 괜찮아. 걔네는 돈이 많아서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한 4학년 5학년 되면 애들이 얘는 공부로 안 되겠구나가 보이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보내다 보면 그 시기가 되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예체능으로 돌려버린대요. 예체능으로 돌려서 해외에 뭐 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근데 뭐 저희는 뭐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또 맞는 방법도 아니고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랩런트들의 특기랑 방향을 보시고 그에 적절한 어쨌든
그거를 찾아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하시고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왜 저렇게 됐지 하는 순간이 오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글 쓰는 습관, 이거는 다 이렇게 저학년은 힘들어요. 고학년이 근데 되면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년일 때, 3, 4학년 요럴 때 이렇게 좀 기록하고 글 쓰는 거, 이런 거 습관 잡아주시고, 독서 습관은 너무 중요하겠죠. 네, 체력을 보시면 이제 아침 먹기, 요즘 아침 안 먹는 애들 되게 많은데요. 뭐 저도 그렇고. 네, 아침 먹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애들이 오전 시간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전에 4시간 수업을 하고 밥을 먹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중간에 뭐 우유 급식하고 하지만 우유 안 좋아하는 애들은 또 요즘 안 먹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침 요만큼만 먹고 와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가정에서 그런 것들 습관 좀 잡아주시면 좋고, 네. 그리고 운동, 뭐, 바른 자세와 수면 통한 성장. 저거 뭐냐면 충분히 이렇게 수면 취할 수 있게, 네.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자세부터, 네. 저희도 이렇게 되는 순간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3월 시작하면 아이들 자세 잡기 굉장히 좀 한 달을 쓰는 편인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고, 경제력은 뭐 애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닌데 초등식에 뭘 해줘야 되냐? 물질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그 가치가 어떤 부분들인지를 좀 바르게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헌금관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다른 데서 해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가정에서 초등식기에 잡아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런 거는 네, 책을 통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인력은 랩넌트들의 인력은 사회성이죠. 그래서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은 이제 선생님, 또래 친구,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은 학원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저거를 보면 착각하시는 게 내가 그럼 좋은 애들이랑 친구 만들어줘야 되나? 네, 아니요.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순간 얘는 친구를 사귀는 거에 대한 힘이 떨어져서 나중에 결국 엄마랑만 놀고 친구 없어도 돼 하는 애가 극단적으로 가면, 요즘 그런 애들이 정말 많이 늘었대요. 네, 집에 가서 엄마랑 놀면 돼 하고 혼자 있는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대요. 근데 실제로 정말 아무렇지 않을까요? 네,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래서 조금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잘 인도를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친구를 만들어주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복음의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도록 항상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럼에 나눠주시고, 그리고 존중이 심겨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랩런트들은 사회에 살고 있어요. 상호 의존적 관계죠. 네,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네, 우리 모두는 상호 의존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죠. 특히나 학교에서는 저게 잘 되어지는 순간 그 친구가 뭐 운동을 못하고 공부를 못하고 아무 상관없이 상호 의존 관계가 잘 되는 친구들은 네, 최고로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사와 배려,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네, 이렇게 시간이 제가 좀 짧게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래서 조금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너무 빨리 넘겨주시네요. 네. 제가 처음에 다시 돌려주시면 저렇게 랩넌트 저렇게 혼자서 휴대폰만 하고 저러고 있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랩넌트들이랑 저렇게 있어 주시면 앞에 들으셨던 모든 거 다 까먹으셔도 괜찮고요. 그거를 랩넌트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으로요. 네.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잡아주시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하다가도 초등 시기에 기본으로 잡혔기 때문에 나중에 괜찮아집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랩넌트들이 이렇게 하려면 부모님이 이게 되셔야 돼요. 네, 아시죠? 네,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랩넌트들의 초등 시기를 놓고 네, 인도를 받으시면 네, 하나님께서 네, 아주 멋진 관역에 우리 랩넌트들을 맞추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넘겨주시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등 랩런트들의 학업과 독서에 대해서 네,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학교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 뭐 아니면 애들가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맞는 거냐 뭐 아니면 우리 애가 괜찮은 거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을 때는 언제든지 네 지나가다가 저 보이시면 그냥 물어보시면 되고 네 오늘 네 부족할 수 있었지만 네 이 자리 하나님께서 네 주인 되셔서 임하셨기 때문에 들으시는 부분들에 필요하신 부분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제가 이제 유초동부 사역자지만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들어가기 위해서 이 발달 단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이유가 있고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런 전문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너무 중요한 강의, 오늘도 너무 중요한 말씀 정말 한마디도 놓칠 수가 없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꼭 오시고 또 관계된 분들 좀 더 많이 이렇게 권유하셔서 이 자리에 더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엘리서울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